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꽤 쌀쌀한 아침입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이 체감 온도가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체감 온도긴 하지만 우리가 한낮 겨울에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와 따뜻하다 라고 느낄 텐데 지금의 5도는 춥다라고 느끼게 되죠. 똑같은 숫자 5지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한 중후반 정도에 어떤 분께서 제 사주를 봐주시면서 미쓰리는 사주에 남자운이 약하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었거든요. 남자운이 약하다? 내가 연애를 못한다라는 뜻인가? 남자를 못 만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남자들 잘 만났거든요. 뭐 어장관리도 하고 뭐 진선미도 만들어 놓고 뭐 그래서 그분이 잘못 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또 한 30대 초반 정도에 어떤 분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쓰리는 사주에 남자운이 좀 약하네요. 아니 선생님 남자운이 약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남자를 못 만나는다는 뜻인가요? 저 남자 만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 그늘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팔자는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꽤 우울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우울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아니 왜 우울해하세요? 뭐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컨셉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 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는 여자가 사회생활하고 여자가 돈 버는 사회인데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컨셉으로 태어났다. 오히려 축복받은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요. 과연 내가 남자운이 약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단순히 뭐 결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며칠 전에 제가 맥주를 안 마십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개가 똥을 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맥주를 안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꽤 심각한 위험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 금방 항생제 먹으면 주사 한 방 맞으면 뭐 금방 낫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한 2, 3일 정도 좀 그렇게 처방전으로 치료받으면 다시 이제 위가 나올 거고 그럼 나는 다시 맥주를 퍼마시겠지. 이번 기회에 한번 맥주와 거리감을 좀 두자라는 생각을 하고 좀 힘들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죽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연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가 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한 모금만 먹어도 이거 안 넘어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꽤 맥주를 자제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이 자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이게 이제 위험이 장염으로 퍼지는 바람에 나 이거 새벽에 자다가 깨서 막 배가 뒤틀리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나 이거 119 불러야 되나?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했을 정도로 상태가 장염까지 퍼져서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왜 병원 가야지 아파서 그러면 옷 입고 이제 병원 갈 생각하면 이제 상태가 괜찮아지는. 그래서 나 응급실 가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응급실 가기 전에 그래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치카치카도 하고 막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주말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 되니까 이게 이제 슬쩍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나 이러다 진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나름대로는 제 스스로 내가 상태가 병원에 와야 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서 온 겁니다라는 거를 이제 뭔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A형 간염 걸려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도 목소리가 이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만 이런 게 아니라요. 외형적으로도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A형 간염이 걸렸을 때 간 수치가 이미 400을 넘어섰고 온몸에서 열이 38도가 넘어간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 몸 안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병원을 갔더니 그때 이제 제 친구 녀석이 그때 종합병원에 있어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야 아스피린이나 맞고 가라 그래서 그 병원을 갔더니 제 친구가 절 딱 보더니 야 너 왜 엄살 부리냐 이럴 정도로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나름대로 참다가 병원에 가면 제가 병원에 가면 진짜 저 독한 년이 정말 참다가 온 거다. 약간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보여주는 외형적인 거와 목소리가 이렇게 예 전혀 안 아파 보이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기 직전에 이 멘트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 얼굴을 딱 마주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증상 같은 거에 좀 둔하고요. 제가 웬만한 증상은 좀 참고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라는 거를 꼭 어필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생님께서 얘가 저렇게 말은 하지만 아프구나라고 이해해 주실까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참고 참다가 이제 월요일 날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약 지어오면서 그러니까 약을 짓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남자혼이 약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또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좀 아플 때 좀 좀 연약해 보이고 그죠? 자기야 아파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좀 보여주는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비주얼이 좀 이렇게 아파 보이고 이러면 되게 이렇게 뭐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자들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좋아하는 남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 제 남자친구는 여자가 그렇게 일명 찡찡거리고 막 이렇게 막 약한 척하고 막 그런 거를 하다못해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애교조차도 남자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남자운이 없는 거구나.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남자운이 약하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플 때 진짜 좀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거 자체를 제가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원하는 목소리가 그 배우 이영애 씨 뭔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목소리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옥소리 막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탁 내려놓는 듯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님께서 그런 목소리로 경제방송하면은 별로일 것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위안을 받고 사는데 장단점이 있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는 병원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와서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더 까랑까랑해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눌 사랑해님께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위험 낳고 그러면 번개 같은 거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는요 10월 7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글로벌 이슈 체크들을 좀 꼼꼼히 해볼 예정입니다. 자, 10월달 미쓰리는 멀미약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드리면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쓰리는 앞으로의 증시 상황, 그리고 내년의 증시 상황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시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거를 이길 종목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지만 매매 방법을 이기는 종목도 없습니다. 즉, 저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매매를 가장 많이 해봤다, 가장이라고 얘기하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주식 매매 많이 한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을 때, 한 5등 안엔 들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자신할 정도의 매매를 해봤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는 종목이 제가 보자마자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매매를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매매 방법에 대한 개념을 자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힘들어요, 시장. 내년에 정말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면 막말로 만약에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그럼 그런 증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때가 되면 난 주식 싹 빼야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발을 못 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발을 담근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매매 방법으로 잘 운영하는 것, 잘 매매하는 것,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방법을 이기는 종목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령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매 방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스스로 주식을 해서 슈퍼 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꽤 큰 돈을 번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계속 혼자서 전업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찌 보면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리딩해 주시면서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라통 터져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매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종목을 주고 자,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라고 하는 그 신호에 그 리딩해 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 같은 마음으로 같이 그 1초 1초 지나가는 그 시간대를 같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리딩해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가장 열통 터지고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제가 전문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본인이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설령 앞으로 제가 그 짓을 안 하더라도 혹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정말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식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면 목숨 걸고 덤비셔서 배우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웬만하면 다 수익 난다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증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 오래 들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예전부터 쭉 게시판 같은 거 보신 분들, 제가 2017년도에는 웬만하면 돈 벌고 2018년도 선수들의 장입니다라고 했을 때
일부 청취자님들이 무슨 선수들의 장이냐라고 얼마나 비꼬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와 2018년도와 지금 증시가 어떤지. 2017년도 웬만하면 돈 벌 수 있는 장. 정말. 작년에는 선수들의 장. 올해는 프로들의 장. 내년에는 울트라 캡숑 짱 프로들의 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큰 시황은 지금 틀린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전문가를 믿으시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손절가 주고 여러분들 책임져 드리지 않아요. 시황이 힘든데 종목이 가겠습니까? 그럼 주식 안 하실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 방법입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하락해서 26,478포인트, 나스닥이 0.33% 하락해서 7,956포인트, S&P 500이 0.45% 하락해서 2,93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깜짝 발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글쎄, 이미 북미 협상에서 봤거든요. 그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지금 사람들이 글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심핑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앞서서 미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해드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 좋아한다니까요. 어찌 보면, 비주류, 아웃사이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동질감 비스무리한 거를 느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어떤 대의를 위함이 아니라 대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재선에 이용해 먹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상대방들이 트럼프의 그 마음을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패를 읽힌 거죠. 그래서 지금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가지고 있고 시진핑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난번 북미 실무회담 결렬된 거 보면서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협상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전문가들은 또 기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또 투자자금 빠져나갈까 봐 11월 달에서 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일 관심 있게 두는 게 뭡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 협상 두 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큰 바운더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9년도 지금 10월은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냐면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주인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조차 실적이 감소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 기업 실적
S&P 기업 뭐 4% 정도 기업 이익이 감소될 것 같다. 괜히 이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보다 조금 좋은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래, 금리 인하. 그래, 금리 인하. 가자,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증시를 부흥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게 되실 거라고요.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0.06달러, 0.1% 하락해서 52.7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라크 반정부 시위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된 소식으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자,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사망자가 100명을 초과하고 있다. 자,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게 뭔 상관이야? 자, 이라크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하루 평균 343만 배럴 수출하는 바시라 터미널에서 운영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즉, 공급이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 시설 정비로 인해서 파레의 유전을 폐쇄할 거다, 폐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즉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미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국제유가가 8일 정도 빠졌으니까 10월 4일 금요일은 반등할 겁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0월 4일 날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반등이라고 부르는 거지 상승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지금 국제유가는 큰 바운더리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거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8일 연속 내렸으니까 또 빠지더라도 하루 정도는 반등해야지. 그게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빠졌죠. 이날 국제유가 시장에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재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파도 타기거든요. 인생을 파도 탈 수는 없죠. 인생은 줄을 잘 서야죠. 그런데 주식은 한쪽으로 가는 게 없으니 그 파도를 잘 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수많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날고기는 주식으로 돈 좀 벌고 돈 좀 만져보고 뭐 그랬던 사람들 삽으로도 모셔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짜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도 마셔보고 했습니다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을 어떤 그런 증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막 커질 때 그 유동성에 맞는 매매 방법으로 돈을 벌든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는 장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배운 그 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9살 때 그 녀석을 만났으니까 그때가 아마 2003년도, 2004년도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증시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뭐 SK 사태 터지고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막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테마주들이 막 극성을 부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그 녀석은 그러한 증시에서 테마주를 가지고 매매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저점으로 추락했을 때 돈을 버는 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제 유가나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예. 이번 주에 WTI를 또 흔들 수 있는 IMF에서 경제 성장률 보고서 내놓을 거고요. 새로 취임된 IMF 총재가 지금 글로벌 좀 위기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일에 걱정했죠. IMF에서는 실흥국들에게 지금 자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쟤네 이렇게 빌려줘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심각한데 이런 게 보이는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경제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누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냐면 바로 오펙 시장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9월달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110.97로 소폭 상승했고요. 8월달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17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자, 소비자 신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 국민들이 신용카드 긁었다는 얘기예요. 대출 증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지난 10월 4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고용 지표가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고용 지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면 증시 좋아질 거죠? 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미 2019년도를 보내고 지금 2020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